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강수 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교에서 저를 참 따르는 제자인 유진스가 궁금해했던 리만 판정법과 입실론 피 논법에 대해서 진짜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맨날 장난치다가 첫 번째, 소구간 i번째에서 fx를 갖고 오되 수프리멈 완비성 공리로 존재성을 보장받고 이 녀석 이름을 라지 m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에서 큰 직사각형 넓이의 합 되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UF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F의 upper sum 상합이라고 정의합니다. 비슷하게 small mi를 infimum의 i번째 구간의 fx로 결정을 하게 되면 역시나 작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LFP라고 쓰고 F의 lower sum 하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UFP, 즉 F의 상합을 모아오되 P를 AB에서의 임의 분할로 들고 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값들의 상합들이 있겠죠. 이 넓이들 중에서 인피멈을 선택을 합니다. 제일 작은 녀석을 선택을 하면 걔 이름을 우리는 UF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F의 상적분 upper integral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임의분할 P에서 LFP들을 다 모아오되 이 녀석의 수프리멈을 거꾸로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이름은 우리는 LF라고 쓰고 F의 하적분 로열 인테그랄이라고 하겠습니다. 크게 해석을 드리면 upper sum 상합을 잔잔하게 세분할해서 자르게 되면 점점 직사각형 크기가 작아지면서 극단적으로는 위의 사각형들이 곡선에 붙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밑의 사각형 LFP에서 분할을 계속 쪼개주면 아랫부분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붙기 때문에 이를 수프리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분 가능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F가 6의 패고간 AB에서 6의 함수일 때, 즉 위아래로 닫혀있는 함수라고 생각합시다. 그때 위에서 정의한 상적분 UF와 하적분 LF가 같을 때 우리는 이때 F를 리만 적분 가능하다 라고 하고 위 공통값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혹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로 표기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리만 판정법입니다. F가 6의 패관 AB에서 6의 함수일 때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필요 충분하기로 임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어떤 파티션 P가 6의 패관에서 존재를 합니다. such that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어떤 파티션 P를 임의 입실론마다 잡아낼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프루프 가는 방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즉 F가 리만 적분 가능, 즉 UF와 LF 상하적분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실론을 먼저 던져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파티션이 존재함을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let 입실론 양수 혹은 입실론 양수라 하자. 그러면 당연히 반을 나눠도 즉 2분의 입실론도 양수가 됩니다. 이제 2번의 정의, 즉 하적분 정의는 하합의 수프리멈으로 하합에서 제일 위로 올린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상한이라는 개념 때문에 상한의 근사정리를 쓰게 되면 LF라는 상한에서 내가 원하는 2분의 입실론이라는 양수만큼 왼쪽으로 당겨주면 이 사이에 반드시 어떠한 어떤 파티션 P1이라는 게 있어서 LF P1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합이 이 2분의 입실론과 LF 사이에 존재하도록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튼 이래서 이걸 써보면 어떤 파티션 1이 있어서 LF 빼기 2분의 입실론보다 크도록 하는 어떠한 합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LFP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비슷하게 UF가 인피멈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합의 하한이라서 UF에서 하한의 근사정 쓰면 2분의 입실론만큼 위로 올렸을 때 이 사이에 필이 어떤 UFP2가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P2가 존재해서 다시 써보면 UFP2가 UF 더하기 2분의 입실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이크하고 싶은 파티션을 P1 합집합 P2로 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게 P1이고 이 파란색 더 추가 한결 뭐 P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합하게 되면 분명히 세분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UFP 빼기 LFP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P랑 P2를 비교해보면 P가 더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합은 세분하면 할수록 더 작아지기 때문에 부도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덜 쪼갠 것보다는 더 쪼갠 게 더 작다. 따라서 부등호가 같거나 크기를 UFP2가 더 작은 집합이기 때문에 분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하합일 경우에는 더 세분된 LFP가 LFP1보다는 세분하면 할수록 밑에서는 더 커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달면 부도 방향 바뀌기 때문에 이 영역의 부분은 결국 마이너스 FP1보다 같거나 또 큽니다. 둘 다 같거나 커서 부등호는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위에서 우리가 찾았었던 이거, 즉 UFP2가 UF 더하기 2분의 입실론 근사정리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저 위에 LF-2분의 입실론이 LFP1보다 작다라는 사실로부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동방향 바꿔주면 역시나 더 크게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부등호 안전하고, 따라서 계산을 하면 UF 빼기 LF 마마 플러스 입실론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리만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UF와 LF의 값은 같습니다. 즉 상하적분 값이 같고 따라서 차는 0입니다. 따라서 0 더하기 입실론은 입실론을 만족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걸 만족했냐 살펴봤을 때 입실론 양수라 했을 때 어떤 파티션을 존재했고 UFP 빼기 LFP가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역방향, 이 명제가 만족하면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를 보일 겁니다. 즉 상하적분이 같다를 보여야 됩니다. UF와 LF가 같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랑 다르게 저는 기류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만의 방식인데요. UF하고 LF가 즉 상하적분이 다르다 하고 모순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방향 기류법, UF하고 LF 상적분 하적분이 같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적분이 하적분보다 같거나 큰데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큰 거고, 따라서 UF하고 LF의 차이는 양수가 됩니다. 이 녀석을 우리는 입실론 제로라는 양수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럼 가정으로부터 이 양수에 대해서 어떤 파티션 P0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이 UFP0랑 LFP0의 차이를 입실론 제로보다 작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실론 제로는 우리 UF 빼기 LF라고 했고, 그럼 실제로 UF의 정의를 살펴보면 UFP의 하한이 UF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제일 작습니다. 즉 UF랑 UFP를 비교하게 되면 UF가 무조건 같거나 작습니다. 제일 작기 때문에. 따라서 부등호가 UFP0를 다시 들고 오게 되면 같거나 큰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LFP랑 LF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LFP의 상한이 LF이기 때문에 제일 큽니다. LF가. 따라서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LFP0가 거꾸로 바뀌면서 각각은 크게 되어서 부동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크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수가 같은 수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같은 수가 같은 수보다 크다, 혹은 소거를 해주면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은데 결국 0이 0보다 크다가 되어서 컨트라딕션, 모순이 나와서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만 판정법이라는 것은 F가 리만 적분 가능함을 보이고 싶을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정법이고, 입실론 양수를 던져서 어떤 파티션을 찾아서 UFP랑 LFP의 차이를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면 됩니다. 가는 방향은 이렇게 증명되었고요. 그 다음 역방향은 기류법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걸 활용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제죠. 5번째 예제입니다.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F가 연속이 되면 우리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는 당연히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죠. 그게 실제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F는 적분 가능하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을 방금 4번에서 했었던 리만 판정법을 사용해서 증명합니다. proof. 입실론을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B 빼기 A가 양수고,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로 B 빼기 A분의 입실론은 분명히 양수가 됩니다. 그런데 F가 가정에서 연속이었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평등 연속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평등 연속 처음 보셨죠?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쓰면 이렇습니다.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위의 양수에 의존해가지고 임의의 xy를 이 폐관에서 들고 왔을 때 x하고 y의 거리가 이 선택된 델타보다 작게 되면 fx 빼기 fy도 위에서 선택된 이 양수, 임의 양수, 지금 여기서는 선택된 양수죠. 익스필론을 먼저 던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양수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 연속 정의를 잠깐 썼고, 자, 얘를 원스타라고 하고 나중에 좀 써먹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떤 파티션 P가 존재해서 임의의 i에 대해 가지고 델타 xi 구간의 크기가 모두 다 델타보다 작도록 하는, 위에 지금 델타가 선택됐잖아요. 이 존재한 델타보다 모든 구간들이 다 이 델타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어떤 파티션 P를 선택하겠다, 테이크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선택권은 이 델타 xi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AP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소구간에서 F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어떤 SI랑 TI가 각 소구간마다 존재해서 for all X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FX가 FSI랑 FTI보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말하자면 이 녀석이 스몰 mi고 오른쪽 게 라지 mi, 최소값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구간별로 최대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의역의 원소 i번째 원소 SITI를 잡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SI하고 TI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구간에서 들고 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크기보다는 작을 거고, 또 이 구간의 크기는 위에 우리 델타의 초이스 때문에, 즉 위에서 이 델타의 초이스 때문에 델타 x이가 델타보다 작기 때문에 SI하고 TI는 델타보다 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원스타에서 델타보다 작으면 FSI랑 FTI의 거리도 지금 B-A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되죠. 가정 때문에. 그래서 원스타에 의해 가지고 이 FTI랑 FSI 거리를 재보면 얘는 그 위에 가정 때문에 쟤보다 작은데, 실제로 지금 FTI가 MI고 그 다음에 FSI가 스몰 mi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벗겨집니다. 이렇게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스타를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좀 지우고 이제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투스타라고 좀 이따 또 써먹을 거고, 이제 그 우리 리만 판정법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가 보면, 상합 빼기 하합, 즉 상합과 하합의 차이를 위에서 선택된 이 파티션을 가지고 한번 재볼 텐데, 실제로 이 상합하고 하합은 위에서 결정된 라지 MI랑 스몰 MI랑 같죠. 왜냐면 유괴폐 구간에서 상한이나 최대값이나 똑같고 하한이나 최소값이나 똑같습니다. 최대치 수정 때문에 그게 보장되고, 그래서 라지 MI 빼기 스몰 MI로 처리가 되고, 이 녀석은 방금 봤다시피 투스타에서 B-A분의 입실론보다 작됐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렇게 크기 비교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는 상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케일러 곱으로 앞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남는 게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델타 xi인데, 그 각 소구간의 합은 결국은 구간의 크기인 b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갔고 b 빼기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구간의 크기의 합이죠. 그럼 b 빼기 a는 약분이 되고, 따라서 남는 게 입실론이 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우리 리만 판정법 보면 이거 있잖아요. 가볼게요. 우리 방금 증명했던 상황에서 입실론을 양수로 했고, 어떤 파티션 잡아서 UFP랑 LFP의 차이가 작기를 입실론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증명이 완성이 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결론 내면 4번의 리만 판정법에 의해서 F는 유괴폐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증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저는 오랜만에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리만 판정법 되게 좋아했던 부분인데 우리 제자들하고 뭐 쌤 어려운 거 좀 알려주세요, 뭐 재밌는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용어가 나와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좀 적어봤는데 역시 아름답습니다. 그죠? 정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이해되는 사람 있으면 참 좋겠고, 뭐 이해가 안 되면 안 돼도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